지난주까지에 있어서 9강에 걸쳐서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켓 과학자만큼 크게 똑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 진행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 밤을 새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쉬운 투자 비법,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투자 비법,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비법. 이 부분만 놓고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 흥분을 하실 텐데요. 사실상 저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쉽고 명쾌하게 배우실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새롭게 강의해드릴 그런 내용은요, 원래는 지난번에 캔들 강의에 앞서서 해드렸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캔들로 인해서, 캔들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더욱더 많이 생기시게 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더 생기시게 될 수 있다면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 일정 자체를 약간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증권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는요, 증권 분석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의 정의. 굉장히 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서 딱딱한 부분이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권 가격 예측을 위해 영향력 있는 제반 요인 분석. 이렇게 나오면 벌써 졸리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포트폴리오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 결정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요, 증권 가격,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변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의 선택과 매매 타이밍을 결정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증권 분석의 의의. 발음도 저도 좀 힘든데, 증권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증권 가격이라는 부분은 시장 참여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 투자자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투자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과 리스크를 예측을 해서 예측을 통한 자산 분배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증권 분석이라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사실상은 지겨우실 거예요. 지겨우시고 지루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금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 해석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교과서적인 내용 조금 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분석의 실질 목적입니다. 이 부분 가장 중요하죠. 사실 앞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증권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표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세 가지가 있죠. 배당이익, 명예이익, 매매이익,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이익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이익에 대한 수익의 극대화다. 그래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수익률의 극대화는 굉장히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증권 분석 부분은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캔들 9강째 설명드릴 때까지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에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큰 개요 부분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놓고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도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향후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하시면서 계속해서 놓고 보셔야 될 이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핵심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린다면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들이 있죠. PER이라든가 혹은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수급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의 수급,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의 매매 동향,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심리와 제 심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분석 방법이 더 있는데 화면 놓고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은 등외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가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과 수익률의 달성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부분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등에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혹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놓고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장에서의 이길 수 있는 확률, 승률은 사실상은 5대5, 50%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참여하신다면은 그 확률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마음을 비워주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수동적이고 조금 비관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요. 다시 화면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석, 증권 분석의 그 앞부분은 좀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부분이에요. 아시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재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분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기본적 분석이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은 무엇이요? 수급,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 기본적 분석에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 주가의 과거 데이터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기본적 분석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과 함께 기술적 분석의 가정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가정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가정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의 내재 가치 역시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영역 부분. 어떤 부분을 분석하느냐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부분 평상시에 못 들어보셨겠지만은요 조금 더 한번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증권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무조건 주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 이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률도 역시 불가하다라는 이론인데 무조건적으로 이쪽으로 해서 좀 뭐랄까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하셔가지고 시장에 너무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증권 분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여러분들의 증권 투자의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증권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랜덤워크의 이론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아는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고 힘이 드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쉽고 명쾌하게 풀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